제가 이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마지막으로 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인생에는 정말 수많은 좌절과 고난이 있는구나. 저 더임리학의 김영준 원장이고요.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이렇게 먼저 1월에 추운 날에 가뜩이나 이번 주 너무나도 추웠는데 이렇게 긴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오늘 합격자 오리엔테이션에서 사실 1부, 2부로 나뉘어요. 1부에서는 이제 조기 졸업하는 방법, 그 다음에 IGC 캠퍼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졸업하는 부분, 그 다음에 졸업하고 나서 취업은 과연 어떻게 되는가, 과제 잘하는 법 이런 것들도 다 알려드릴 거고요. 2부에서는 이제 신청자들에 한해서 이 플레이스먼트 테스트라고 대학교 입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어떤 것들 시험 보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먼저 조기 졸업입니다. 조기 졸업이라는 것은 사실 말 그대로 이 대학교를 4년 안에 졸업을 하지 않고 좀 더 일찍 졸업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조기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반드시 이 성적이 아주 높아야만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닙니다. 조기 졸업을 할 때 미국에서 한 학기만 가지고 내가 OPT를 받겠다, 불가능합니다. 이 OPT라는 거는 반드시 미국에서 2학기 이상을.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졸업에 대한 얘기, 그리고 졸업 이후에 이제 취업에 대한 얘기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게 사실 오늘 오리엔테이션에 저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OPT 관련해가지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준학사, 학사, 대학원을 졸업한 이후에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허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OPT라는 것은 미국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학생 비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 OPT를 반드시 준비할 수 있는 거. 제가 지금 OPT를 얘기를 한 번 했으니까 또 학교 가면서 또 OPT 그때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이거 해야 되나?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취업적인 부분에 대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고, 우리가 시민권의 영주권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제 OPT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취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OPT예요. OPT라는 것이 마지막 미국 대학교 4학년 때 신청이 가능한 겁니다. 한국에서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인터내셔널 오피스라든지 커리어 오피스라든지 그런 곳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곳들은 인터내셔널 오피스를 가가지고 저 OPT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네가 보고 네가 신청해, 이런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가 됐든 언제 시작을 하느냐. 자, 우리 4학년 때 미국 간다고 일단은 가정해 볼게요. 자, 우리 4학년 미국을 갔어요. 그게 뭐 봄이 됐든 가을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간 다음에 먼저 바로 인터내셔널 오피스에다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인터내셔널 오피스에 가면은 나보다 더 먼저 들어와 있는 사람들, 혹은 그러니까 즉 선배, 혹은 거기서 일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이 OPT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프로세스를 알 필요가 있어요. 이 OPT를 늦으면은 나중에 신청 자체가 안 되는 경우들도 너무 많고, 혹시 미국인들의 일 처리를 지금 혹시 믿고 계실까요? 저는 절대 안 믿어요. 이 미국인들의 일 처리는 프로세스가 들어가면은 맨날 분실하고 자기 바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일 처리가 최소한 저는 3개월 이상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뭐 그 전까지 한 달 만에, 2달 만에 받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지만 3개월 이상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졸업하기 3개월 전에는 바로 신청을 하셔야 돼요. 90일 전부터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3개월 딱 되자마자 바로, 3개월 남자마자 바로 신청을 하시고, 이 소요 기간을 2달에서 3달을 잡으십시오. 자, 이제 성적 잘 받는 법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건데, 일단 대학 생활이라는 것에서 성적을 잘 받는 거는 당연히 성실한 거죠. 성실한 실력이 있는데 성실하지 않으면은 그게 내 걸로 안 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제 본인의 성적과 그런 프로세스를 보는 시스템을 확인하는 거예요. 대학이라는 것들이 한 번에 중간고사 한 번 잘 봤다고 해가지고 A를 주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숙제에서 몇 퍼센트, 그 다음에 출석에서 몇 퍼센트, 그 다음에 중간고사 몇 퍼센트, 그 다음에 기말고사 몇 퍼센트, 그리고 퀴즈가 교수님에 따라서는 막 10개에서 20개씩 주면서 그 퀴즈마다 퍼센테이지를 3%, 4% 뭐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그걸 쌓아가지고 총 100점 만점 기준으로 100점을 주고 A 플러스를 주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이 교수님과 어떤 수업을 진행하는 부분에서 몇 퍼센트까지 이걸 채워졌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보드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내가 현재 지금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확인들을 하는 게 가장 또 중요하고, 교수님과의 컨택을 통해서 이대로 갔을 때는 A를 받을 수 있는가, 이대로 갔을 때는 정말 B라도 유지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현실적으로 이제 과제를 어떤 식으로 잘 받는가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대부분의 과제는 뭐 발표도 있고 라이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리딩을
영상을 봐서 이 주차들마다 수업 내용 관련된 글과 영상들을 통해서 본인이 이거를 숙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제 수행을 위해서 꼭 먼저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읽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빗대어 가지고 그 비슷한 경험에 대해서 쓰라고 하던가 이런 식으로 교수님들이 과제를 내준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자료물을 정말 내가 내 거로 숙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디스커션 보드, 그러니까 즉 내가 어떤 곳에서 학생들끼리 회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디스커션을 하는 부분들이 계속 수업마다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자, 라이팅 부분에서는 이제 글 쓰는 건데, 사실 지금 우리가 1월부터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시작하기 뭐 2월 말 3월에 시작하기 전까지 뭐에 대해서 저는 영어 공부를 해야 될까요? 전 단언컨대 라이팅 공부라고 얘기합니다. 외국인 친구들 만나면은 그냥 금세 느는 게 스피킹이에요. 하지만 라이팅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개인적으로 토플 라이팅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주제가 지어주고 거기에 따라서 내 의견을 그걸 요약하고 내 의견을 쓰거나 그 다음에 창의적으로 내 의견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토플 라이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듀오링고가 아니라 토플 라이팅으로 공부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저 MLA 포맷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 대학교를 가면은 양식이라는 걸 무조건 줍니다. 아직도 한글과 컴퓨터를 쓰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워드라는 거를 기반으로 워드 프로세스, 마이크로소프트 거를 무조건 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띄어쓰기, 간격, 그 글자 포인트 이런 것들에 대한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미국 에세이를 쓸 때 이런 포맷을 지켜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자료 조사가 필요한 경우 어디에서 내가 글을 인용했어, 그럼 사이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식에서 인용됐는지 그런 것들로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누구의 말을 빌려가지고 글을 썼는데 인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이 숙제는 F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미국에서는 남의 저작권이라든지 남의 이런 것들을 훔치는 부분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저희 코스들이 있는데 오늘 좀 광고 좀 한번 이제 듣고 가겠습니다. 이제 광고 시간인데, 이제 더하임 튜터링 프로그램이 있어서 지금부터 들어가기 전까지의 입학 전 집중 코스도 있고요. 그리고 첫 학기 학점 관리 코스, 이제 이렇게 해서 코스가 있어요. 입학 전에는 저희가 실제 대학교에 있는 과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과제를 제출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아무래도 시작 단추가 잘 잠겨야 앞으로도 다 되는 것처럼 우리가 첫 학기 관련해가지고도 학점 관리를 선생님이랑 비대면으로 과제라든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퀴즈 이런 것들도 선생님이랑 같이 의논해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코스 이런 것도 합니다. 제가 이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마지막으로 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무슨 얘기를 여러분들 학생분들에게 전달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인생에는 정말 수많은 좌절과 고난이 있는구나.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계속 발생할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이거를 극복해야 돼요. 우리의 환경에서도 달라지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집단이 있더라도 위기는 계속 올 것이고 그걸 계속 단련하고 이겨내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제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일본 고등학교로 유학을 갔습니다. 저 고등학교 때 유학을 가는 게 일본이었어요. 일본에 가서 고등학교까지를 다니고 일본에 있는 대학교에서 이제 미국 대학교로 편입을 한 케이스인데, 일본 고등학교는 이 에스컬레이터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연세 고등학교를 나오면은 연세 대학교로 이렇게 보장이 돼요. 일본은 고등학교 시스템이 그래요. 꽤 괜찮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괜찮은 대학교에 가는 게 어느 정도 확정시 됐어요.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 대학교에 있는 어떤 대회 같은 것도 입상을 해가지고 아우 축하해, 내년에 우리 저기 앞에 있는 학교에서 보자, 거의 뭐 이런 분위기였고요. 그래서 일본 입시 절차에 맞춰가지고 서류도 잘 끝내고 그 다음에 거기 지필고사가 있어가지고 지필고사도 잘 봤어요. 근데 뭐가 좀 서운한 거야. 뭔가 좀 아쉬운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빠진 게 있나? 뭔가 좀 이상한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름을 안 쓰고 나온 거야. 내가 그때 이름을 안 쓰고 딱 나오면서 와, 이거 나 큰일 났다. 이게 뭐지? 이런 상황에서 딱 한국에 돌아와서 결과 발표까지 한 2-3달 정도 걸리는데 너무 괴로웠어요. 왜냐면 저는 그냥 그 학교밖에 생각을 하지 않았고 사실 다른 학교 보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거기가 이제 일본 지역에서도 굉장히 좋은 학교였고 친구들도 다 거기 있었고, 그리고 일본에서 미식축구를 했어요. 일본에서는 이제 동아리 활동에 진심인 거 아시잖아요. 부카츠라고 하는 동아리 활동에서 미식축구를 하면서 우리 팀원들 에스컬레이터로 다 올라가니까 당연히 거기서 내년에 만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패 결과를 받고 정말 좌절했습니다. 또 부모님께서도 막 이렇게 격려가 아니라
에이, 그럴 줄 알았다. 약간 이런 좀 차갑고 냉소했어. 진짜 너무나도 이 힘든 시련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라고 해서 진짜 너무 우울했어요. 결국에는 대학은 가야겠고, 내가 그렇다고 한국대학이라든지 딴 데 갈 수 없으니 다른 걸 해가지고 갈 수 있는 대학으로 갔어요. 거기에서 대학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흔히 말하는 명문대에 다녔던 내 친구들은 NHK 뉴스에서 인터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일본 경제를 움직이는 무언가에 대해서 적극적인 참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그게 대단해 보였어. 현재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끝나고 뭐 술 먹을래? 이렇게 약간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좀 약간 환경에 대한 차이가 좀 전 느끼기도 했어요. 근데 이대로 있으면은 내가 참 어떻게 이거를 극복해야 돼. 여기 있으면은 졸업하고 나서 내가 취업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거기서부터 이제 영어에 대한 부분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미국 대학교 편입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편입을 하게 되었고, 뉴욕에서 공부를 하고 유학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 바라봤을 때 유학원을 지금 운영하고는 제 삶은 너무나도 만족스럽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고, 제 자신에서의 자부심도 있고, 일하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즐거워요. 내가 만약에 그때 내가 가려는 첫 번째 명문대에 갔다면 나는 과연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간혹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가 그때 거기 갔으면 당연히 미식축구를 계속 하고 있었을 거고, 대학의 이름에 너무 심취하고 자만하고 나태해져가지고 또 거기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지금의 남과 비교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또 회사를 갈 수 있니 없니 여기에 따라서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저는 지금 너무나도 만족하는 부분이, 이런 좌절이 있었지만 그 위기를 또 기회로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저는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물론 여기서 글로벌 캠퍼스를 정말 고등학교 1학년 들어올 때부터 생각했던 학생들도 있지만, 사실은 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종종 있겠죠. 그런 경우에 한국에서의 대학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거를 뭘 된다, 이거랑 내가 여기에서 만날 앞으로의 인종, 어떤 나라의 학생들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송도 정도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지만, 미국 가시잖아요. 학생 수가 10,000명에서 30,000명씩이에요. 거기 있는 학교의 이름 랭킹으로 취업이 된다 안 된다 말할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엄청난 기회가 있고, 그 기회를 꼭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참 이 인생이라는 게 참 내 마음대로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은 지금 저녁 시간이 한 10시 정도 됐을 거예요. 저녁 10시에서 해가 지고 그 해가 산 밑으로 내려가서 어두컴컴해져요. 하지만 반대편 우리 한국에서는 해가 뜨고 굉장히 따뜻해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가 지고 어둡고 차가운 시기도 있지만 언제든 해는 다시 뜨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학생분들도 지금 대학에서 정말 이러한 경험들을 살려가지고 빛을 만드는 경험 삶아서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고 대학생활 성실하게 해서 원하시는 미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